비만하신 분들, 특히나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을 가신 분들은 지방을 아예 못 먹는 걸로 막 생각들을 하셔요.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지방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. 물론 우리가 막 방송에서 혈관에 쌓이는 거는 콜레스테롤이고 지방이고 하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실제로 지방의 함량을 한 25% 정도까지는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지방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. 특히 세포막을 생성을 하고 뇌에도 작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지방은요, 활동량이 많고 노동량이 많은 분들은 꼭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. 왜냐하면 좋은 연료거든요. 북극의 이런 에스키모인들 영하 3, 40도의 강추위에 사냥도 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, 지방 엄청 먹어요. 막 꾸역꾸역 막 그대로 먹고요. 버드에다가도 막 먹고, 버드에 커피 넣어가지고 막 먹고요. 참하고도도 보니까 이분들 막 지방 차에 그냥 막 같이 끓여가지고 막 후루루 마시더라고요. 그만큼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지방을 포화지방 10%, 불포화지방 15%의 비율로 지방을 섭취를 하라 해요. 특히 이 불포화지방에는 필수 지방산들이 많아요. 오메가3, 오메가6, 오메가9 얘기 들어보셨죠?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 지방산들인데,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질 못해요.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25% 정도의 지방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 높다 하면요, 그 순간에 바로 지방을 다 끊는데 잘못됐어요.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의 시골에 할머니들이 있는데요, 김치에 밥밖에 안 먹어요. 그런데도 약을 먹는 이유는 이 콜레스테롤의 80%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도 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과는 계란, 우유, 치즈, 이런 버터와 별로 관계가 없다, 이렇게까지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크게 음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피하지 말고 적정량은 드셔야 돼요. 근데 왜 이렇게 지방이 나쁘다고 방송에서랑 우리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죠? 그거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 때문이에요. 서양 사람들은 권장량 25% 수준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. 거의 40%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 이유는요, 어릴 때의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.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식습관은 이유식과 어릴 때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, 이 한국인은 이 어릴 때 주로 김치, 된장찌개 이런 걸로 이유식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잘 먹지를 못해요. 사실 저는 어릴 때 먹었던 음식으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김치찌개예요. 봄이나 겨울 되면 할머니 심부름 갔다 오면 한 근 돼지고기 사와요. 살코기에 껍질까지 해가지고, 껍질에는 털도 박혀 있어요. 노란색 도장도 찍혀 있어요. 그 돼지고기를 송송송송 썰어서 만든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. 지금도 저는 막 식당 가면 그런 돼지고기 김치찌개 양철통에다가 해달라고 막 졸라요. 저희 아버지는 붕어찌개가 그렇게 맛있대요. 근데 저는 붕어찌개 먹으면요, 너무 비린내도 심하고 가시도 많아서 먹을 것도 없어요.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붕어찌개가 최고래요. 그렇듯이 이 어릴 때 입맛이 평생 좌지우지 하는 거거든요. 아버님은 어릴 때 붕어찌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랬겠죠.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지방으로 입맛이 들었어요. 근데 음식에서는요, 제일 맛있는 게 지방이에요. 지방은 이 탄수화물, 단백질보다 훨씬 맛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마블링이 잘 돼 있다 그러잖아요. 송송송송, 꽃등심, 한우 1등급 이런 것들이 다 지방이 박혀 있는 걸 얘기해요. 지방이 거의 없는 사태살이나 목살 이런 거는 구이용이 안 돼요. 그런 건 찌개용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먹죠. 장조림이나. 그렇듯이 지방이 굉장히 맛있는 거거든요.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지방으로 이유식과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 지방의 입맛 때문에 비만 치료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지방 함량이 40%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준다. 그래도 이분들이 화장실 가서 또 햄버거에 피자를 먹어요.
그건 어릴 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. 이런 서양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지방은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한국인은 상황이 좀 달라요. 물론 일부 서구식 습관에 길들여진 젊은 친구들은 제외를 하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그렇게까지 지방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은 지방을 어느 정도 적정 정도 섭취해야지만 25%를 맞출 수 있다 해요. 실제로 50, 60대에서는 25% 권장량의 거의 5, 60%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음식 중에서도 삼겹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. 왜냐하면 삼겹살은 돼지고기인데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만 꼴랑 소금 찍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. 대부분 상추에 파세리도 얹고 몸에 그리 좋다는 마늘도 하나 얹고 그렇게 해서 쌈을 싸서 먹거든요. 그거 저는 아주 좋은 섬유소의 불포화 지방에 또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라고 저는 좋다고 봐요. 다만 그렇게 해서 삼겹살로 배불리 좀 먹었는데 기름이 질질질 흐르는 불판에 밥 한 2공기 얹고 또 김가루도 뿌리고 그리고 해서 된장찌개 시켜서 한 그릇 뚝딱 먹는 거. 그리고도 좀 심심하잖아요. 고깃집 가면 역시 물냉면, 비냉면 시켜가지고 서로 반반씩 또 나눠서 한 그릇 또 먹고 후식으로 또 과일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잉의 탄수화물이 뒤따라와서 우리의 칼로리를 높여서 비만을 만드는 거지. 이렇게 딱 삼겹살에 상추쌈 싸 먹는 거 좋아요. 게다가 더 좋은 거 보쌈도 좋아요. 보쌈은 또 기름도 좀 빠졌지만 이 씹는 것도 좋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씹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보쌈 같은 거는 말랑말랑하게 해서 역시 상추쌈 싸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.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삼겹살에 보쌈 같은 거 먹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. 왜냐하면 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. 역시 모든 게 과유불급이지만 적정량의 지방 섭취는 우리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은요 또 많이 먹는다고 또 다 흡수하지도 않아요. 어느 정도 좀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는 또 그냥 배설도 많이 시켜요. 그래서 우리가 지방질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? 그 다음날 설사를 하기도 해요. 적정량 섭취하고 하면 우리 비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삼겹살, 보쌈 해서 드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. 재미있으셨나요? 네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서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어떻게 먹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. 다음 편은 단백질입니다.